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37분 6초 지나고 있고요. 자, 2부 라이브 매매 타임부터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종목을 보내주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가격,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다수의 종목 이야기 2부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매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라고 연락이 오면 즉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제 코스피 2400포인트 지금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2400.4포인트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0.36% 상승이고요. 지수로는 8포인트 정도 상승입니다. 전 시간대 10포인트 상승이었으니까요.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올라왔다가 지금은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2400포인트 조금 무너져 있었는데 2411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2400포인트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들 쭉 오른쪽으로 비슷하게 가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여전히 외국인만 사네요. 658억 원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개인은 400억 원, 기관은 65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지난주까지는 쭉 사다가 오늘은 또 매도로 포지션을 잡는 모습, 연기금이 특히나 많이 산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1% 이상의 상승폭이 나옵니다. 648.5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요. 포인트로는 7포인트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1.09% 상승 650포인트 바짝 다가섰는데요.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올라왔습니다. 643포인트부터 65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도 648포인트대에서 지속적으로 지수 지켜가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이곳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32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기관이 161억 원 좀 많이 삽니다. 개인은 177억 원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1126원 90전에 거래가 됩니다. 이런 90전 지금 상승했고요. 0.17% 상승입니다. 원하는 소폭 강세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삼성엔지니어링, NC소프트, 도시재생사업 관련주, 데이터솔루션 5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상승폭이 5, 6% 정도입니다. 한때 11만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동안 눌린 것도 있고요. 시기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주주들이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집 요구를 했고요. 지금 이 상황도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뒤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요. 셀트리온도 지속적인 공매도의 압박에서 버티기가 힘들고 주가가 제대로 가치를 보전받지 못한다라는 주주들의 요구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 5% 넘게 현재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엔지니어링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주가는 9% 정도의 상승까지 가져갔었는데요. 오만 두큼 정유 프로젝트 패키지에 2번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약 20억 달러 규모고요. 2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확약서가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후 반등이 나오고요. 반등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38만 5,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순이익이 65.9%가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에도 이랬고요. 2분기도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확인됐고 이후에는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실적이 잡히고 있는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실적은 우상향할 것이다. 이미 악재는 털고 나갔다라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36만 5천 원대에서 저점 찍고 38만 5천 원대까지 급반등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정부 주도 사업이고요. 환경 생태조사 관련 기업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환경 다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다른 종목들도 1, 2%의 상승, 서희건설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년간 정부 예산 50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기업들은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솔루션입니다. 상장한 지 지금 4거래일째고요. 사흘 만에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가는 5,260원인데 저가 매수세가 오늘 나왔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 기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통합관리 시스템 업체라고 합니다.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상한가에 간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분명히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내추럴 엔도텍이고요. 지니언스, SK 호텔신라, 반기문 테마주 올라와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지금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때 35,0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12,000원대부터 지금 35,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백수궁이 홈쇼핑에서 판매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판매가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금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거래소에서 과대 광고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이 부분에 의혹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고 그 관리 종목 중에 내추럴 엔도텍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하실 때 분명히 유의하실 부분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종목이고요. 다음은 지니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합니다. 1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때 17,55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종합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IoT 클라우드 보안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K입니다. SK 좋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왔고요. 지금 그룹주들 가운데서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지금 시총 전체로 따지면 2위 그룹입니다. SK. 그런데 SK는 지주사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 자회사 지분 가치가 역대 최고라는 분석입니다. 자회사가 무려 13조 5천억 원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SK 지주사에 대한 주가도 다시 재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2.6%나 현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발견이 됐었고요. 대중 관련 사업을 하는 영위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빠졌었는데 호텔신라만큼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면세점 사업에서 여러 가지 성패에서 성공을 좀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2분기 기대 이상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72억 원대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지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외국인이 특히나 많이 사주고 있네요. 다음은 반기문 테마주입니다. 반기문 테마주 오랜만에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대북 특사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대북 특사로 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루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들 지금 1%,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시 45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노트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오늘 정리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 2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종목 이야기해보는 라이브 매매타임입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메디포스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현재 지금 장세가 이제 종합지수가 잠깐 쉬어가는 그 와중에 현재 새로운 테마주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메디포스터 하면은 지금 현재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 그리고 제대열 보관 사업을 하는 기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카디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치료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이제 주목되면서 현재 주가도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런 주가 급등과 매출의 성장성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느낌에서는 우리가 현재 세포 치료제나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5개 정도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 중인데,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은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가 되겠죠. 근데 현재 두 개, 지금 현재 메디포스트하고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자체가 아주 지난 계속해서 한 달 내내 거의 상승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상승 국면은 단기적으로 2차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국면에서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보유를 해도 더 괜찮지 않겠느냐. 거래량 상투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주봉사이나 이런 여러 흐름을 봤을 때 과거의 물량권에 이제는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기간 조정이나 물량 조정이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가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규제가 철폐되는 것과, 그리고 첨단 재생 의료법이 국회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법이 통과된다라면은 급속도로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IS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IS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OLED 관련된 장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이유는 이 회사가 사후 면세점에 관련된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후 면세점이 여러 가지 호텔 신라나 많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사드에 관련돼서 좀 면세점이 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회사를 발목을 잡았는데, 그거보다는 이 회사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레이저 응용 기기, 이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몰레이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호황을 누르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 회사가 만든 장비가 지속적으로 실적에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매출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객사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데모 장비를 가면서부터 개발까지 다양한 그런 판매 경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데모가 들어가서 개발이 됐다면 이 장비를 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는 매출의 확대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CIS를 보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전지 장비,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 그리고 1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조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매수 시점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상승이 기간 조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2차 상승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 관점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상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이 회사는 현재 중국의 이제 판매비율이 90% 정도 되는데, 또 중국의 CATL사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CATL사 같은 경우는 애플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난번에 제가 기간 조정을 받고 나면은 1차 상승을 잘했기 때문에 2차 상승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런 게 이제 서두에 이 회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차량 경량화라든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에서 성장성이 돋보인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도 이 회사에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3D 프린트에 관련돼서 소재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3D 프린트 관련해서 엄청난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이 바로 4차 산업의 선두에 있는 바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장중 저점이 매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내지 장중 저점의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오를 보겠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치과에 관련 임플란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치과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번에 한 4월달 상승하고 7월달 상승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주가의 탄력성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매수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일단은 상승의 국면에서 있다라는 관점에 지금 현재 저점이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나 이것은 기본으로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현재가로 매수 시점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부터 디오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자, 지점 변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에서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재우 DHP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더위 계속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은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출범하고 이제 흥행 가도로 잘 되고 있어서, 이 카카오뱅크 흥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주들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NH난국사이버웨스도 그렇고, 코나이도 그렇고, 개별 종목으로는 드림스티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인터넷은행 출범에 따라서 어떤 금융계 지각변동,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 연관된 종목들로의 상승세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의 이제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뱅크에서 여러 가지 인증을 하게 되면은, 고객들이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 보안 쪽에 어떤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조여서, 동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 흥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카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어떤 테마,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스마트카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크다. 또 이쪽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장기간의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터닝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 기대감에 의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000원대 초반, 1,150원 정도를 거래되고 있는데 한 10,000원 전후 정도에서 매수판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일단 12,000원, 손절가 9,500원 정도 설정해 놓고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뱅크 10,000원 전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호 DHP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죠. 팀장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네마블 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한 이제 급락을 보였었죠. 게임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임금 체불 관련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체불 이슈가 약간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좀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락 이후에 양봉을 띄게 되면 다음에 이제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좀 다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좀 반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네마블 게임즈가 이전 주가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이 낙폭과대 구간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된 의견이 없고요. 저가에서 오늘장 매수세가 나오면서 반전을 이루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관점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다소 회복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림 PMP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 관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회사 실적 호소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펄프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펄프 가격 같은 경우 종이의 전체 생산 원가의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국제 펄프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까지 톤당 715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연초보다 약 17%가량 상승한 가격이고, 앞으로도 펄프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약간은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주춤해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다시 조금씩은 매수로 전환시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쌍끌이 매수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고요. 현재 조정받은 주가의 4,600원대가 이제 기술적인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인 콘텐츠 보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콘텐츠와 IT, 그리고 텍스 리펀드, 그리고 웹툰 관련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그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구간이고, 한 번도 추세를 깨지 않았고요.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윗꼬리가 달린 급등이 계속해서 몇 달간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1155원대를 보시면은 역시 지지대 하단의 위치에 있고요. 조만간 역시 윗꼬리를 단 급등 한 번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제 무조건 가져가기보다 밑에, 그러니까 조정이 좀 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 대응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 결국은 급등하면 누군가 계속해서 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 5%, 10% 정도 단기 시세가 나오면 장중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 조정이 나올 때 밑에서 재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역시 공식적으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스트는 항공기 구조물 제작 공급 업체입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좀 밀렸던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의 급락과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직접적으로 한국항공우주와 그 관계성은 없습니다. 심리적인 투자 심리 악화에서 밀린 것이지 이 종목이 나빠서 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 장중에 한 2.7%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약간 줄였는데, 오늘 반등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그 프랑스 민항기 제조사인 라떼꼬에르와 약 1,698만 달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죠. 이로써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 같은 경우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기술력을 가진 항공기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주 규모 해외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1개월 반 동안 매수세,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정도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재반등 일단 기대해 보고요. 상승하게 되면 최고가인 28,000원을 돌려낼 수 있는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28,000원 그 이상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초기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22,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무난하게 홀딩하고 가셔도 뭐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 이제 주가에 대해서 우려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 375억으로 전년비 5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센서스를 상당히 많이 밑도는 실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은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리니지 M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분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리니지 M 같은 경우 8월 달에 일절 최고 매출을 경신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료 결제를 많이 좀 유도시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드리지만 결국은 개인 간 거래와 이 공성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있었던 NC소프트의 IR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리니지 M의 컨텐츠는 원래 리니지를 10%밖에 구현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흥행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낙폭을 전부 다 만회하고 그 반전형의 그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매수하시면서 전고점 43만 원까지 중기적으로 노려보는 전략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NC소프트까지 들어봤는데, 일단은 뭐 게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넷마블 게임즈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게임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뭐 일회성 정도로 봐도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게임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게임주가 이제 약세 폭이 조금 심했고, 실제로 게임주의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 앞으로 발표하는 이제 종목군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게임사가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마케팅비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2분기에 실적 부진이 3분기에는 기저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NC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 게임즈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중소형 게임사도 반등할 수 있는 발판들 마련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모바일 게임이 한두 달 지나면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같은 경우 몇 년간 장기 흥행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NC소프트의 리니지 M도 최소 몇 년의 흥행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핸드폰이 고사양화 그리고 고화질화 되면서 PC게임 못지않은 성과를 모바일 게임도 뽑아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확실한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주는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까지 함께 곁들여서 드려봤고요. 장규환 부장의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많이 와 있네요. 6683번님께서 영우 DSP
17,62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40%. 어떻게 할까요, 정기환 부장님? 일단은 그 영호 DSP 같은 게 현재 장에서 아주 그 잘 맞는 그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종목이 못 가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규 상장돼서 영호 DSP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16년도, 17년도에 상투를 치고 현재 그 조정 국면에 있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단기 상투를 치면은 물량 부담이 당연히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간에서는 반등을 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는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런 상태입니다. 급락을 한 게 바로 급등을 하질 않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팔고 나오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뭐 OLED 관련해서 장비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상향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가격대부터 한 8,500원 정도까지요. 네, 한번 그 보시고. 네, 파셔야지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8,500원 정도에서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다음은 0328번님, JB금융지주 6,200원의 비중 20%.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JB금융지주는 이제 은행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은행주의 업황이 어떨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은행주가 사실 올라올 만큼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은행주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이제 시중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었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성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성장세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전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은행주의 상승 이유였던 시중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늦추면서 국내 역시도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은행주를 끌어올렸던 거시적인 여건들이 약간은 주춤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은행주가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작년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적지는 않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 보이더라도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은행주가 뭐 당장에 앞으로 무너진다, 이런 관점까지는 아니어도 좀 지루한 횡보 흐름 정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지금 수익권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차익 실현은 종목 교체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차익 실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장규환 부장의 5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차 바이오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차 바이오텍 하면은 전에가 먼저 우리가 메디포스트를 살펴봤듯이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재대열하고 줄기세포 연구, 그 세포 치료제 개발, 이거를 이제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 회사고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차병원, 이렇게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역시 주목하는 거는 현재 그 주가 자체는 최바닥권입니다. 근데 바닥권이겠느냐, 아니면은 더 하락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시점인 바로 바닥권, 쌍바닥을 친 그런 가격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그런 테마에 맞겠느냐, 상승을 하겠느냐, 과연 그 차바이오텍에서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서서히 이제 세포 치료제라든가 줄기세포 치료제, 뭐 거의 비슷한 말이겠지만 그 분야 쪽으로의 어떤 테마가 형성이 서서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네이처셀하고 이제 메디포스트가 두 종목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차바이오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많이 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의 주가의 바닥이지만 우리가 2015년도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한 10배, 막 50배까지 가는 종목들이 속출했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 바이오텍은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아직은 신선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꽃이 피지 않은 종목이 앞으로는 더 꽃이 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최바닥권이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서 장기 보유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속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노루 페인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루 페인트를 우리가 노루 퓨어 페인트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건데 노루 홀딩스하고 인적 불화를 통해서 이제 상장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 자재나 이런 분야 쪽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뭐 KCC가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우리가 이제 도료 산업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우리가 노루 페인트를 이제 주목해서 제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우리가 2월 달에 바닥을 치고 다시 이제 5월 달에 바닥을 치고 7월에 바닥을 치면서 주식이 점차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 초반이죠. 지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상승이 시작을 한 그 노루 페인트의 1차 상승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은 2차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그런 구간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런 하락일수도 중요하겠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 뭐 길게는 안 보고 저는 일주일 내지 한 보름 이내에 분명히 2차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충분히 보시면서 앞으로의 그 매수 타이밍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노루 페인트는 이제 사마 페인트 몇 가지 있지만 이 회사 자체는 현재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마 페인트하고 노루 페인트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어떤 분야,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친환경적인 이제 페인트 분야에서 약간은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는 친환경 관련된 이제 페인트 이런 것도 한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기간 조정이 지금 잘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상승만 했기 때문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대비 이런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녹십자 셀을 보겠습니다.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줄기세포,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3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뭐냐면 간암 치료제, 이문셀 애쉬라는 우리가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 간암 치료제에 관련된 이문셀 LC가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세포 치료에 대한 어떤 신약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세포 치료제에 이제 고전을 갖고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빅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치료의 누적 건수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몰라서 증가가 안 됐는데 서서히 이제 이런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치료될 수가 없었던 그런 치료되는 그런 분야,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골이 재생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성공된 건수가 많아지면은 바로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치료 건수가 늘어나고 이런 과정, 그리고 이문셀 LC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로서의 우리가 새로운 그 면모를 우리가 두각시킬 수 있는 그런 형성이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에너지가 일정 정도 응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은 바로 그 주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양상을 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이 소폭이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그 손바꿈이 돼가는 그런 양상을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을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회사로서 택배 회사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물류의 거점, 그것을 우리가 CJ 대한통운이 새롭게 실현하고자 지금 새로운 큰 동양에서 최대의 물류센터를 짓고 있기도 합니다. 한 2년 정도 후에는 완공이 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바로 이제 CJ 대한통운이 실현을 할 거고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주가나 이런 실적이나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보더라도 실적이나 매출의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이 됐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주가의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 나름
나름대로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기간 조정 내지 그 흐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틀 정도 하락,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하락하는 시점이 바로 매수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내일 저점에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그 하나테크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테크윈을 보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관련된 어떤 비리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넥스원, 뭐 한국우주, 뭐 대표적으로 하락을 했죠. 우리가 이제 하나테크윈을 보면 우리가 자주포,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최근 그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과거에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 그 6%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민간 업체에선 가장 그 대표적인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회계의 부정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 많은 그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하나테크에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하나테크에는 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나름대로 항공우주가 잘 또 마무리가 되면은 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테크윈으로 봐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0% 중에서 4%를 시장에 매도를 했는데 77,100원 정도에 매각을 해갖고 2,800억 정도를 현금을 확보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더블의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급락의 어떤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조만간에 바닥을 다지고 안전하게 상승을 했을 때 매수하는 거고 아직은 이른 주가에 관련 없이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부터 한화테크윈까지 5종목 쭉 살펴봤고요. 오현진 팀장의 5종목도 이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현대건설기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장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부분의 매출 확대에 따른 기대감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현대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고가를 계속해서 치는 종목군들은 차익실현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추세 이탈이 없다면 여전히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9월 같은 경우 유럽지역 통합관리 법인 사무실 설립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 하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한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좀 확대시킬 가능성들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 관련 모멘텀 좀 받아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그 SK텔레콤과의 제휴 시너지 기대감이 조금 늦게 반영되면서 급등 이후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제 급등 후에 약간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직은 완전히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것은 현재 구간에서 저점만 잡으면 재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M과 SK텔레콤 상호 대규모 출자로 실적 추정치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그 변경됐다는 것은 당연히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후반영되면서 SM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다. 지금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조정을 잘 거쳐낸다면 재반등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엔터주도 지금 좀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안 좋고 사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엔터주가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SM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평가적인 매력이 있고 SK텔레콤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일본 지역을 비롯한 그 해외 콘서트 확대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역시 이번 주 홀딩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DN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을 판매하는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진 조선 사업과 태양광 사업부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완전한 태양광 관련주로 좀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오늘 큰 폭은 아니지만 약 1% 반등 시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1,800원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정책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게 보셔도 되고요. SDN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원대에서는 기술적 지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000원대까지의 재반등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신규 매수 신호를 드리진 않고 보유 신호로 드리긴 했는데 지금 가격대면 사실 신규 매수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좀 관심 가지셔도 좋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프론테크 보겠습니다. 전기차 부분의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초기에 추천드렸던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최근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 7월 말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종목 교체를 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홀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전에 부담이 됐었던 신주인수권 관련 이벤트는 일단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전기차의 생산이 늘어날 때마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이탈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매도 관점이 맞긴 맞습니다만 요즘에 그 추세, 시장에 대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는데 추세 이탈로 제가 종목을 교체를 하고요. 제가 종목을 교체해서 신규로 편입할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삼성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 IT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에 함께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IT 서비스 외에도 물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물류 사업 같은 경우 고객사의 물류를 조달 그리고 공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대외 고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 지능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대한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에 대한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장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로 편입을 하는 종목 삼성 SDS는 시장에 관계없이 조금 완만한 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산다는 것 결국은 파는 사람이 개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도 기관과 외국인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담고 있는 과정이니까 최고가 19만 2천 원 돌파해서 2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종가가 이제 17만 6,500원 정도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설정하고요. 아무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움직임은 아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만 접근하시면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까지 들어봤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서 종목 변경을 했고요. 5종목 가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좀 빠르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7883번님께서 쇼박스 6,410원에 20%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쇼박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택시 운전사를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이거는 하락 추세에 있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바로 하루 이틀 이제 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무리 1,000만 관객은 분명히 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뉴스화가 가면서 좀 실적이 호전된다라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 이런 것은 뭐 개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테마하고는 맞지 않고 시장 흐름하고는 약간 비껴나 있는 건데 나름대로 어떤 흥행을 유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매도를 하고 나라.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자체가 물량권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6,700원. 과거에 2015년도, 16년도 엄청 많은 그 물량, 그 손해본 물량이 딱 그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기에는 좀 힘이 엄청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29번님께서 코나이 13,600원에 10% 손절해야 될까요? 주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요점만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묶인 상황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제가 볼 땐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손절가 12,500원만 잡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 구간 안 깨면은 14,000원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관점에서 보유하시고요. 손절가 12,500원, 목표가 14,000원, 기계적인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 마감까지 3분 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400포인트입니다. 2,400.76포인트. 일단 2,400선 턱걸이하면서 마무리될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후반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인데 역시나 장 초반에 밀렸다가 2,410포인트대까지 올라왔다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00선을 지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 만나볼 텐데요.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785억 원 여전히 삽니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투신은 사지만 연기금이 128억 원 팔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인데요. 삼성전자 하락 반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폭 많이 떨어졌고요. 현대차도 1% 하락합니다. 오늘 시크릿컬 업종 제약 철강주만 좀 잘 갑니다. 포스코 2.25% 상승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한국전력 하락하고요. 삼성물산, 네이버, 신한지주 모두 소폭 상승하고 네이버가 오늘 80만 원 회복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000원 정도 하락하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48포인트에서 마감 예상이 됩니다. 1% 정도 상승이고요. 여전히 코스닥은 상승 흐름들 잘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밀렸던 지수가 한 10시 정도부터 쭉 올라와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65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변동사항 있는지 볼 텐데요. 큰 주체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관은 231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64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269억 원 각각 순매도하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23억 원, 투신이 47억 원, 연기금이 94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만나볼 텐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이전 상정 이슈로 해서 109,900원 고점 찍고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108,000원 이상에서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만원대는 지지를 받습니다. 메디톡스, 휴젤 모두 상승하는데 보톡스 관련주들 그동안의 주가가 한 10% 이상씩 밀려있던 20% 가까이씩 밀려있던 상황인데 오늘 반등 구간에서 4%, 5%대의 급등이 좀 나와줍니다. CJENM은 군함도 이슈가 조금씩 빠지면서 7만원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2%의 하락이고요. 코믹팜 보합입니다. 하지만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신라젠 모두 상승하는데 바이로메드와 SK머티리얼즈는 각각 0.16, 0.85%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신라젠이 3.7%의 상승 흐름 그리고 상승 흐름 많이 키웠네요. 자, 3시 30분이 지났고요.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는 동안에 저희가 장지현 부장과 함께 마감 시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히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790억 지금 현재 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제 기관이나 이제 개인이 이제 매도 우위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기간 조정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 조정 시점이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 조정 내지는 옆에 횡보 조정을 받는다. 내가 이 시점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을 때의 그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그 선별적인 그 종목의 어떤 그 선택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올라가는 것을 급하게 쫓아잡으면은 이런 기간 조정 시점에서는 안 되고 상대적으로 새롭게 가는 종목 아니면은 대응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충분히 기간을 조정받은 종목들의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꼭 기관 외국인을 쫓아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은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 시장을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아무래도 기간 조정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매매를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대응 방향성까지 짚어주셨고요. 코스피는 2390선 마감입니다. 2400선 지키지 못했는데요. 정확히 2398.75포인트에 3.3포인트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48.39포인트 1.06%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7원대에서 지금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1127원 1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2원 10전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 나온 종목들 수익률 점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메디포스트 지금 30.6%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4월 5일 수요일에 매수를 했고 64,400원에 편입갑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오늘 함께하고 계시죠. 6월 12일 월요일에 매수한 LG화학 22.6% 상승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 한화케미컬 15.8% 상승 국면이고요.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황금ST 8월 4일 금요일에 지난주에 바로 매수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되는데 6.6%의 수익률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SK 종목 7월 26일 수요일에 매수했는데 이 종목 6.6%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지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한화케미컬 수익률이 15.8%입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 방향성 짚어주시죠. 네, 우선 하나케미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도 상승세를 계속 좀 전후로 해서 좀 사고 있는데 우선 보유 관점은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4.7%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없이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그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의 올해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의 그 하나케미칼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124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케미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의 태양광 사업 부분만 태양광 사업 부분이 모두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실제 거래 가격이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현재 시점에서 1분기 흑자 전환 성공한 이후에 하나케미칼의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연속 흑자가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케미칼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관심도 좀 높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은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케미컬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신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LG화학 계속 잘 갑니다. 오늘도 잘 갔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일단 LG화학이 지금 현재 어느 국면에 속해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면은 이 종목의 앞으로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차 상승을 왜 2차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은 지금 과거에 32만 5천 원이 계속해서 물량의 저항선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34만 원대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지지선은 역시 32만 원대로 지지선이 된다는 거고, 지금 현재 그 방향에서 상승을 했을 때는 분명히 2차, 3차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LG화학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우리가 이제 생명공학도 있겠고, 그 2차 전지 사업도 있겠고, 기초화학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흐름, 추세가 현재 갖고 있는 흐름, 이런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보유할 시점도 40만 원대까지 가능한 그런 목표 주가까지도 설정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목표가 4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3시 36분 35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의 이번 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내일장을 저희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어떻게 임할지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일단은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간 조정에서의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그 매매 전략을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지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지뢰를 밟는 그런 양상이 지금 현재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그런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절대적으로 3년 이상 적자 나는 기업. 이런 것은 지금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기에서 의견 거절이라든가 회계 감사 관련해서 안 좋은 이런 얘기가 있다면 바로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가서 상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쉽게 말하면 잡주며 어떤 회계상으로 어려웠고 진짜 안 좋은 종목은 절대 피해 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장세를 보면은 새롭게 아주 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간 조정이지만 나름대로 이런 기간 조정 속에서도 새로운 어떤 테마가 형성되고 그리고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메디포스트라든가 네이처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면은 확산된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과거에 올라갔던 뭐 FP12라든가 뭐 OLED 관련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 이런 종목들 자체도 나름대로 고점을 형성하지만 나중에 반등할 때는 그런 종목이 더 잘 간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종목 속에서도 숨어있던 종목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DA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제 CIS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그런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기관 매물이 집중 출회되고 이런 양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에 받고 있죠. 이런 것이 일정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나면은 2차 상승을 간다. 이런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그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한번 내일 한번 공략해 봐도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차바이오텍 지금 현재 그 쌍바닥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왜 이 종목 이렇게 못 가느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겠죠. 자본금이 다른 그 바이오에 비해서는 크다는 겁니다. 200억이 넘는 이런 종목은 상대적으로 물량 부담이 크고 무거워서 못 가는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쌍방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반등의 신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를 살펴보면서 같이 매매가 들어갈 때는 같이 한번 동반해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관점이고 또 하나 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코오롱 플라스틱이죠. 이거는 기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큰 흐름에서 주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나름대로 매수 시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도 장중 저점이면은 매수 시점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부터 이제 하락한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이 됐다는 거죠. 일주일 정도 그 바닥을 쳤을 경우에는 바로 저점이 가능하고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기간 조정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점을 최소한 6일, 일주일 그리고 한 10일 정도 이내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저점을 높여가면은 나름대로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장중 저점 매수를 임해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를 임해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좀 외면받던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최근에 메디포스트부터 해서 좀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 부분만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이제 왜 줄기세포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규제를 통해서 일정 정도 황우석 사태 이후에 어떤 정체되어 있던 이런 양상을 띄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두각되지 못했던 것이 하반기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가 철폐되고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은 급속스럽게 줄기세포 분야가 성장이 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눈에 띌 정도로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주가는 바로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조정기에서 나름대로 주도주로 분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은 아마 좋은 테마를 형성하는 거에 저점 매수를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저희도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오늘 입추인데도 불구하고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열사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자 착용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